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온의 형성,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 주기율표는 자, 1족, 2족,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족, 뭐 14, 15, 16, 17, 18족. 이렇게 우리가 주기율표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18쪽에 속해 있는 원소들, 예를 들면 뭐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비활성 기체는 굉장히 어떤 기체들이다? 자연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기체들과 어떤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15, 16, 17쪽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금속 원소들, 반면에 우리가 보통 1족에서 2족, 13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금속 원소들이, 자, 누가 될 때, 그렇지, 이온이 될 때, 자, 금속의 경우에는 이온이 되게 되면 양이온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온이 될 때는 어떤 것이 된다고 얘기했었냐면은 음이온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자, 양이온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옥텟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쪽에 있는 뭐 리튬 원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리튬은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번 네온이 되는 것보다 자, 2번 헬륨처럼 되는 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튬은 전자를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죠. 그러면 이제 9번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헬륨처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처럼 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 1쪽부터 17쪽에, 이 1쪽에서 17쪽 사이에 있는 원소들이 이온이 될 때 누구처럼 되냐면 18쪽처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뒤에서 공부하는 공유 결합 역시도 다 이 옥텟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중성 원자들이 자, 이온이 되는 경우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로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이온의 형성 원리 알아보기를 보시면, 자, 그림은 몇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나트륨부터 이 나트륨부터 염소까지 자, 공부를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좀 살펴보자 라는 거죠. 내용이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1조 원소인데, 이온이 될 때는 어떻게 되더라? 전자를 하나 잃어서, 자, 1가 양이온이 되겠죠. 자, 마그네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얘는 2족 원소죠? 그래서, 자,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두 개 잃게 되시다. 알루미늄은 하나, 둘, 세 개일 것이고,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13족 원소죠. 이온이 될 때는 3+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산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더 있어야만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되니까요. 자, 얘는 16족이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있고, 이온이 될 때는 이가 음이온이 되더라. 자, 염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7족 원소고,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사실들은 다 옥텟 규칙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기율표를 참고하여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대로 족을 적어 볼게요. 자, 얘는 2족, 13족, 16족, 17족 되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자, 그 족의 뭐와 같다. 1의 자리 숫자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6개, 7개 되죠. 물론 우리가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수는 8개라고 안 하고요. 0개라고 대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방법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 잃으면 됩니까? 1개 잃으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2개를 잃으면 되고요. 알루미늄은 3개를 잃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하고 염소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방법이래요.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으면 되겠고, 염소는 1개의 전자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볼까요? 나트륨 원소와 염소 원자의 이온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전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를 잃어서 자, 이렇게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게 되면 누구랑 전자의 배치가 똑같게 됩니까? 그렇죠. 10번인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게 되는 거고요. 자, 염소의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와 똑같이 되는 겁니까? 18번 아르곤과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처럼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을 형성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다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볼게요. 다음은 원자가 안정한 이온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각 전자를 몇 개 얻거나 잃어야 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요. 2개를 얻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소는 몇 개를 얻으면 될까요? 3개를 얻으면 되겠고, 마그네슘은 2개를 잃으면 되겠죠. 그래서 2개 얻 이렇게 적을게요. 3개 얻, 2개 잃. 자, 칼륨은 1개 잃.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여기 1번부터 4번에 있는 이 원소들이 줄기율표의 몇 쪽인지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나트륨이 전자 몇 개를 잃으면 1개겠죠?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인 누구와 자,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전자가 10개인 비활성 기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들? 전자가 10개인 거. 그렇지. 네온이죠.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온 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미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화학 기초다지기에서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각각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어떤 것이 이온 결합 물질이고 어떤 것이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어떤 원소와 그렇죠, 금속 원소와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이온 결합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뭐가 잘 되고요? 양이온이 잘 되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잘 됩니까? 음이온이 잘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온결합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 이것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고정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된 전기 사이의 인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비로서 실험식이 곧 화학식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결합비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NaCl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 나트륨이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자, 몇 대 몇이다. 1대 1의 결합비로 결합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Na 플러스 1개와 Cl 마이너스 1개가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여러분 혹시 앞에 화학 기초 다지기 에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페이지로는 7페이지거든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분자의 정의가 있어요. 거기 분자의 정의를 보면 뭐 원자 사이에 뭐 원자 2개 이상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진 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자의 경우에는 이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2O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독립적으로 이 물질은 분자의 형태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가 있지만 자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개와 1개가 NaCl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Na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한 개씩 그러니까 결합한 전체 결합한 비율이 1대1이라는 거지 한 개와 한 개가 독립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어떤 구조를 그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그린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1대1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식이 곧 화학식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실험식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왼쪽 여백에다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화면 잠깐 멈추고 필기하는 걸 좀 꺼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탄소 화합물 한 3가지만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에탄올 우리 공부했었죠? C2H5OH 그 다음에 CH3COOH 그 다음에 배우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물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집중흑은 원인 물질이라고 해가지고요. HCHO라고 부르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포름알데히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볼까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에탄올이라 부르는 거고 자 가운데 게 아세트산 그 다음에 HCHO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포름 알데히드라고 해가지고요. 세집중흑은 원인 물질이에요. 자, 선생님 이걸 일단 적어놓고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C2H5OH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에탄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단순하게 탄소가 2개고 이거 수소는 몇 개가 있는 거죠? 6개 있고 탄소는 1개가 있는 거고요.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탄소가 2개고 수소가 4개고 산소가 2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 수소가 탄소부터 적을게요. 탄소가 1고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에탄올 공부해서 알겠지만 우리 이 에탄올 C2H5OH라는 것이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누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 표현하는 방식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OH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탄소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총 6개 산소가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 C2H6O라고 하는 이러한 개수 즉
탄소의 개수가 2개고 수소의 개수가 6개고 탄소의 개수가 하나인 게 에탄올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이런 물질도 있어요. 잘 보시면요. 가운데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 있고, 자, 요런 물질도 있어요. 이것도 잘 보시면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산소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누구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요 산소의 위치가 달리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물질, 아래에 나와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메틸 에테르 또는 에터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은 탄소 개수와 수소 개수와 산소 개수는 같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 이 표현하는 방식을 두고서 이름을 좀 붙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를 가지고 식을 적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분자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시성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위에 볼게요. 시성식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자식이라고 알고 공부했었던 C2H5OH, CH3COOH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시성식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러면 시성식이라는 것이 뭔가, 자,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면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 OH, COOH, CHO.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 OH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히드록식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알코올임을 알려주는 알코올기예요. 알코올기. 그 다음에 COOH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카복실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HO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포름알데히드라고 불러요. 자, 이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작용기라고 해가지고 작용기의 종류가 알코올기도 있는 거고 카복실기도 있는 거고 포름알데히드기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용기라는 게 뭐냐? 그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준다라 그래서 우리가 작용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C2H5OH, OH, 즉 알코올기, 뭐 다른 말로는 히드록시기라고 부르는데 요 히드록시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 얘는 알코올로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카복실기라 그러면 우리가 뒤에 카복실산이라고 부르는데 아, 얘가 어떤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작용기가. 그래서 이렇게 작용기가 보이게끔 분자식을 써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성식이라고 불러요. 즉 시성, 성질을 보여줄 시예요. 성질을 보여주게끔 분자식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게 시성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성식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아래에 나와 있는 애도 분자식, 위에 나와 있는 애도 보통 분자식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식들은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다 보여주게끔 작용기를 같이 썼기 때문에 작용기를 보여주게끔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할 때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던 실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한번 써볼게요. 실험식은요. 자, 에탄올은 C2H6O고요. 아세트산은 CH2O고요. 포름알데히드는 CH2O예요. 자, 보세요. 자, 분자식의 C2H6O는 그대로 갖고
또 포름알데히드의 CH2O도 그대로 왔네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차이가 좀 생겼냐면 분자식의 C2H4O2가 실험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CH2O로 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실험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들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 자, 이것을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경우에는 에탄올의 분자식과 실험식은 차이가 없고 포름알데히드도 분자식과 실험식은 차이가 없는 거고요.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도당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분자식이 C6H12O6죠? 자, 그럼 이 친구의 경우에도 실험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CH2O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시성식은 선생님 말로만 설명했어서 여기 한번 다시 써줄게요. 자, 시성식이라는 것은 화합물의 모를, 그렇죠, 작용기를, 그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기를 써서 나타낸, 자,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실험식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시성식까지 같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비로서 실험식이 곧 화학식이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NaCl 1대1 아닙니까? Na 플러스와 Cl-가 1대1이에요. 이미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우리는 이온 결합에서 화학식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MgCl2 역시 마찬가지죠. 1대2예요. Mg2 플러스와 Cl- 얘들이 1대2의 비율로, 즉 가장 간단한 정수 비율로 우리는 이미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던 이 화학식이 사실은 곧 실험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AM 플러스와 BM-에 의해서 형성되는 화합물의 화학식은, 자, 여러분들 AM 플러스와 BM-가 만나서 형성되는 화합물의 화학식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요 개수에 있는 요 숫자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각각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서 AM, BN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여러분들. A가 A 플러스고 B가 B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A하고 B가, 자, 이러한 화합물을 이룬다라고 봅시다. 근데 이 화합물은 당연히 어떤 거예요? 중성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만들어질 때 B에 있던 요 소문자 B가 A의 개수로 가는 거고요. A에 있던 이 전하량 A, 소문자 A가 B의 개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그 화합물의 전하량이, 자, 0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A에 3 플러스가 있고요. 산소 2-가 있는데, 자, 얘들이 화합물을 형성을 한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가 3 플러스고 산소가 2-라면 A에는 몇 개 있으면 되고 2개 있으면 총 6 플러스의 전하량을 갖겠죠. 산소는 3개 있으면 총 6-의 전하량을 갖게 되니까 이때 6 플러스랑 6-를 더해주면 0이라는 정의적 중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각각의 전하량에 들어가 있던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가서 뭘 형성하면 된다? 화합물을 형성하면 그게 곧 뭐가 된다? 중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저 채워줘야 돼요. 왜? 알루미늄이 2개니까 얘도 2개. 산소가 3개니까 여기도 3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지금 A가
자, B개만큼 있는 거고, B개?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B가 A개만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면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쉽죠? 자, 그 다음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NaCl을 뭐 예로만 들어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고체인 경우에는 자, 여기 위에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고체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뭘 이용해서 자, 망치를 이용해서 강한 충격을 가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 나와 있던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칸씩 밀렸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졌을 때는 굉장히 딱딱해요. 단단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단함을 순간적으로 깰 수 있는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서진다라는 거죠. 자, 쪼개진다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단단하지만이라는 거랑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진다라는 말하고 좀 잘 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단단하다는 것은 힘을 가하면 잘 안 부서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이 표현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단단함이라는 것이 열에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하지만이라는 것은 열에는 강한데 어떤 물리적인 충격인 힘을 가했을 때는 잘 부서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 보시면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서 극성 용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 있냐면 물이에요.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물이라는 거는요, 산소하고요, 수소하고요, 자, 요런 식으로 물 분자가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짝대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어떠냐면 더 커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3.5 정도 됐던 거고요. 수소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자쌍이 누구 쪽으로 좀 치우치겠어요?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H2O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적 중성은 맞지만 좀 국소적으로 하나하나를 떼어서 보면 산소가 자,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부분적인 양전하, 여기도 부분적인 음전하.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전체를 합하면 전기적 중성이지만 어떤 국소적으로 부분을 보면 산소는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부분적인 음전하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온결합 물질하고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 쪽에는 누가? 마이너스인 산소가 죄송합니다. 플러스, 이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가 이 마이너스를 좀 둘러싸고요. 또 반면에 플러스는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여기를 좀 둘러싸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 쉽게 이 플러스, 여기 나오는 이 플러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사이가 쉽게 떨어지게끔 물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온결합 물질은 이 물처럼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국소적으로 떼어봤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를 떼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하고 섞였을 때는 이온결합 물질이 잘 녹게 돼요. 그 다음 다 볼게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누구랑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면요. 적어주세요. 공유, 결합, 물질. 이 공유결합 물질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는 거는 몇 도냐면 여러분들 0도잖아요. 얼음이 녹는 건 0도.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고체 물질이 녹는 거는 온도가 한 약 800도 정도?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누굴 공부했냐면은 소금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녹는 점만 비교를 해도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 비교했을 때 굉장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릅니까?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렇게 좀 4가지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는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30분이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